지난 9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호우에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우 피해 지역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모레까지 집중호우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상 상황을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사회부 윤솔 기자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 피해가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도 상당히 큰데요. 현재까지의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중대본의 발표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사망자가 33명 발생했고 또 실종자가 10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발생한 이 호우 피해 상황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4차례 시간대별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이 실시간 인원과는 다소 차이를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추가로 구조된 피해자들이 좀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네. 일단 또 그 숨진 인원이 오전 발표에 비해서 좀 늘어난 건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인원이 좀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7명과 그 부상 9명이 오전 중에 그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됐고 네. 또 추가 피해자 1명이 늘어났죠. 산사태 피해로 인한 경북 지역 피해도 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네. 1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이 됐는데 이 지역에서도 오후에 경북도 추가 피해 1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 네, 2명이 더 추가된 상황입니다. 네. 또 충북과 충남에서 각각 4명, 세종시에서 1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도 있는데요. 22명이 현재까지 부상을 당했고요. 이 밖에도 안전사고 인명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변을 걷다가 휩쓸리는 그런 사망 사례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3명이 있었고 또 이런 비슷한 안전사고 인명피해가 실종자 2명 더 있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비 피해로 인한 전체적인 집계를 살펴보면 발표 내용은 33명이지만 오후에 추가 2명 그리고 안전사고 피해까지 3명 더해서 38명까지도 높아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오송 지하차도의 현재 상황도 좀 짚어봤었는데 지금은 수색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앞서 나경렬 기자의 현장 연결도 좀 살펴보셨겠지만요. 예. 소방당국이 현재도 이 침수된 이 지하차도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들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부상자 9명도 나타나 있습니다. 추가 발견된 이 피해자들이 버스 안에서 탑승했던 탑승객들인 걸로 나타났었는데 네. 이제 구조 작업이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차량 10대가 넘는 차량들이 안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실종 신고가 11건 정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오늘 안에 소방당국 발표에 따르면 도보로 수색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추가 피해 상황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상황은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본부장님께서는 이번에 오송 피해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기상학적으로 그 많은 비가 우선 내렸죠. 그러니까 저런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거고요. 뭐 그 현장을 보면 그 인근에 그 뚝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어떤 인재적인 문제 이런 게 더해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버티는 시설들, 안전 시설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비가 이제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번 장마에서 좀 예전과는 다른 좀 어떤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올해나 장마 특징을 보면 지난 예. 6월 25일 장마가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로 22일째 장마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연일 계속해서 매일 어디에선가는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기상학적인 그 장마비는 맞는데 좀 양상이 다릅니다. 지난 7월 13일 이전까지는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정체전선은 남해상에 머물러 있고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때문에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가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연일 이어지다가 지난 7월 13일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치면서 네. 수도권의 첫날 그 많은 200mm 가까운 서울에서도 비가 내렸는데 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라북도와 충청도에 걸쳐 있으면서 약 이틀 동안 거의 그냥 고정돼 있다시피 네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한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 원인 근본적으로 넓게 보면 저 하늘로 올라가서 보면 네. 그 중국 남쪽에서부터 우리나라에까지 그 기상학적으로 말하는 그 강물이 흐르는 천이 있듯이 네. 수증기가 흐르는 천이 하늘에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대기의 강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그 중국 남쪽에서 서해를 거쳐서 우리나라 또 태평양을 거쳐서 북미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비의 원료가 되는 그 고온다스마 수증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원인만 제공되면 그 원인은 그 수증기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이렇게 쏟아지진 않거든요. 그 비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1차적인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는 가득 차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상층에서 북한 북쪽으로 상층의 산 공기들이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대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강하게 내렸다 이제 그쳤다를 반복하고 그게 남쪽에서 버티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밀려왔다 내려갔다 하듯이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게 위로 올라왔다 좀 빠졌다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이러면 되게 과거의 장마는 제주도에서 한 2, 3일 있다가 또 올라와서 한 중부에 또 2, 3일 이게 예. 그 어떤 그 진동을 하거든요. 남북으로. 올해는 근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꽉 제자리에 못 박혀 있듯이 고정돼 있으면서 예. 그 이틀간 거의 꼼짝을 않고 내린 그 강수량들을 보였는데요. 네. 지난 2020년 3년 전인가요? 그 장마 일수가 최장 길었거든요. 54일. 올해 지금 22일째니까 예. 뭐 앞으로 이 장마가 이제 언제 끝날 것이냐 이제 관심이 가는데요. 아직은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이내 범위 내에서는 오늘 지금 남부 또 점점 오후 가면서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그 충청 이남 쪽에 한 모레 정도에는 이게 수도권까지 또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어디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전국이 그냥 동시에 비가 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네, 네.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어떤 띠 모양의 강수 구역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그 중부에 걸쳐 있고 지금 약간 그 띠가 네. 남쪽에 하나 걸쳐 있고 북쪽에 하나 걸쳐 좀 갈라지는 형태인데요. 저는 지금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열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일본의 여름처럼 올해 나타나는 최고 기온을 막 기록 경신하고 예. 그랬거든요. 네. 39.1도까지 네네. 올라가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 어떤 그 세력에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체전선이 점차 올라올 것이다. 예. 그래서 흐름을 보면 오늘과 내일은 주로 남부 중심으로 내리고 모레는 네. 수도권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또 다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한 19일까지는 이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예. 20일과 21일 정도는 소강 상태 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제주도까지 쑥 내려가니까 예. 그래서 제주도만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가 이제 그 장마전선의 이제 그 어떤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데 20, 21일 정도 소강 상태 들었다가 23, 24, 25가 네. 다시 정체전선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네. 여기에서 뭐 100에서 200mm 더해지면 무너지죠 어딘가 또 그게 그렇겠네요. 우려가 예. 됩니다. 그 이번에는 그 시간대 같은 경우는 네. 밤 시간대 유독 또 많이 네. 내린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왜 네. 그런 거라고 보면 그 되겠습니까? 기상학적으로 여름철에 이제 밤이 되면 야행성 폭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낮에도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즘 같이 이제 그 전선상에서 비가 오는데 밤이 되면 구름이 낀 위에 낮에는 뭐가 있냐면 태양이 있거든요. 이 태양이 밤이 됐다는 얘기는 해가 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대기가 이제 더 지면과 상층의 기온차가 더 커지는 거죠. 예.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기는 불안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밤에 더 여름철에 이렇게 그 더운 상태에서 비가 올 때 밤이 되면 그런 이유로 그 폭우가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통계를 보면 밤에 그 비가 내리는 네네.
그 이벤트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비가 계속 될 것이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사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명 상황 피해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산사태 피해가 참 두드러진 곳이 이번 이 경북 지역입니다. 예. 이곳이 좀 이른바 뭐 수마가 휩쓸고 갔다, 핥히고 갔다라고 할 정도로 좀 상황이 심각하고 또 지역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천 지역에서 이 가구 매몰과 고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마을 진입로가 아예 끊겨버리면서 이 구조를 위한 소방 인력들이 진입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충남 지역 피해자도 이 산사태로 인한 토사로 숨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산림청이 어젯밤에 이 산사태 위기 경보를 확대를 했습니다. 심각 단계를 추가 발령한 건데요.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이 추가가 됐는데 이 상황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이 심각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그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가 멈춘 상태여도 이게 그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흙이 계속해서 물을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장기간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예. 이게 자칫하다간 조금만 더 내려도 휩쓸려 내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위험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 일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현재 뭐 대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이제 보도가 있는데 뭐 현재까지 뭐 집계된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대피 인원이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90개 시군구에서 전국에 7,800여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네. 가구로는 4,500여 가구고요. 또 이 중에 3,500여 가구는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인원으로 보면 6,100여 명이 현재 집을 떠나서 이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대피소로 이동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피 상황은 어제 집계 상황보다도 계속 규모 늘어나고 있어서 2,000여 명 가까이 대피 인원이 늘어나고요. 이 제방이 무너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예. 네, 이러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인원들이 인근에 있는 대피소, 뭐 마을회관이나 초등학교 이런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사태 피해가 좀 크게 나타난 경북 지역과 또 비가 많이 왔던 충북, 충남에서 대피 인원이 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 기상청에서 극한호우라는 네. 표현을 쓴 걸 봤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기로는 이제 집중호우라는 표현이 네, 좀 더 그렇습니다. 익숙한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집중되는 호우다 그래서 집중호우란 말을 계속 써왔는데 저도 네.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기상청 출신이지만 예. 처음 들었어요. 왜냐 이번에 올해부터 처음 쓰니까요. 예. 과거 그러니까 호우라는 말에 많은 비라는 의미가 호우거든요. 예. 그 강조어법인데 거기에다 더 한 번 강조를 했어요. 극한호우. 그래서 작년 그 서울에 큰 피해를 보고서 개선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떤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상청이 재난 문자를 보내달라고 행안부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재난 문자가 뿌려지는데 이 호우 같은 경우는 그럴 시간을 줄이자 그래가지고 기상청이 직접 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문자를 뿌리는 개선책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극한호우라고 분류를 했는데 예. 조건이 1시간에 50mm 이상 비가 오고 예. 또 3시간에 90mm 이상 오는 동시에 만족할 때 최소 한 20분 전에는 그 문자를 보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네. 보내주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런 용어의 이제 극한호우. 그래서 뭐 올해 처음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기상청의 어떤 적극적인 방제 대책의 어떤 하나의 정책입니다. 새로 도입된 개념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뭐 추후에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이 폭우에 따른 이제 홍수나 산사태 피해에 대해서 네. 어떤 위기 경보 기준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여론에 대해서는 뭐 어떤 네. 의견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죠. 한라산에는 그 지금 이번 장마 기간에도 하루에 그 한라산 삼각봉에는 하루에 막 500mm, 600mm, 어떤 때는 1000mm가 내리거든요. 예. 자, 그 지역의 어떤 호우 특보의 기준과 네. 다른 지역의 어떤 호우 특보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현재는 동일한 상황입니까? 지금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한라산의 특수성 거기는 아무리 그 많이 와도 그 토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다 물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특보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물 피해도 뭐 상당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피해가 좀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 사유시설 할 것 없이 피해가 크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 피해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시설 피해 자체가 그 재산 피해이기도 하지만 이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결국 인명 피해로도 예, 이어질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공시설에서 일단 149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제방 유실이 좀 심각한데요. 49건이 현재까지 그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래서 그 홍수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대피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비가 많이 왔던 충북과 충남이 계속해서 좀 피해가 큰 상황이고요. 각각 68건 또 27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로 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파손 유실이 된 도로가 32개가 지금 보고가 됐고 또 사면 유실이 19건입니다. 사유시설도 마찬가지로 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24건이 현재 보고가 됐는데 가장 심각한 건 아무래도 주택 침수 부문입니다. 33동이 침수가 됐고요. 이 주택 침수가 또 파손으로까지 발생한 경우는 15동에 이릅니다. 또 옹벽도 전국 곳곳에서 무너졌는데 네. 68건이나 무너졌습니다. 이 정전 피해도 좀 충북 증평과 괴산 지역에서는 500여 남짓한 가구가 아직까지 복구가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고요. 예천 아까 산사태 상황 말씀드렸죠. 네네. 178가구가 피해가 복구가 안 됐습니다. 이 농지들도 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면으로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15,12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요. 이게 축구장 2만 개 크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농경지는 또 140헥타르 정도 침수 혹은 파손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예. 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올해 이 장마 양상이 예년과는 좀 다른 이유를 기후 변화에서 찾는 이제 그런 시각도 좀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날씨가 매년 똑같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게 날씨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 매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없는 게 이제 기체, 공기라는 기체의 변화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 어떤 비가 내린 양들, 그래서 기록을 깬다거나 네. 기온 기록을 깬다거나 하루에 내린 강수량 기온을 깬다거나 또는 시간 강수량의 기온을 작년에 서울에 141.5mm 1시간에 내렸거든요. 예. 그 전에 내린 게 그 1998년 그 지리산 유역에서 제 기억으로 1시간에 147mm인가가 가장 많이 온 거였는데 작년에 서울에 141mm가 내렸으니까 자, 이 정도의 기록들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그러면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지구 온난화가 됐으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지구의 기온이 따뜻해지면 지구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물리적으로 늘어납니다. 1도 높아질 때마다 7% 정도의 수증기 양이 늘어나는데, 자, 이 수증기가 전 세계 어디 돌아다니면서 어딘가는 그 수증기가 많고 어딘가는 또 오히려 수증기가 모질하고 가뭄이고 어디는 네. 또 홍수고 네. 어디는 혹한이고 어디는 폭염이고 이런 그 이상 기상을 일으키는데 네. 올 여름으로 봐서 올 여름만이 아니라 작년 그 또 물난리기 겪었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올 여름도 이제 이런 그 큰 피해를 겪고 있지만 네. 내년 여름이 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5월, 6월, 7월 석 달간 이 정도 시작된 엘니뇨 가지고 네. 근데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내년 1, 2, 3, 4, 5, 6 내년 여름까지 그 엘니뇨라고 하는 게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대기 중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를 방출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수증기가 이제 또 어떤 조화를 부릴 텐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홍수 또 뭐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올여름보다도 사실은 내년 여름이 더 요란한 그런 여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한 그런 원인으로 예. 왜냐하면 그동안 한 1년여 대기 중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지금보다도 올여름보다도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대기로 방출이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 뭐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도 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자, 기후 변화의 한 형태는 우리가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겪고 있습니다. 예, 기상청에서도 뭐 지금과 같은 어떤 기상 현상에 대해서 좀 주목은 하고 있을 네.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으로서는 아까 말한 극한 호우라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재난 그 피해 줄이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예, 자, 이 장마라는 용어가 그 옛날에는 장마전선 이랬는데 전 정체전선 이랬는데 같은 말이에요. 정체전선 이때쯤에 형성되는 정체전선을 네, 장마전선 이랬는데 요즘은 장마의 시작과 끝을 기상청이 발표를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 그거 예. 알아봤자 괜히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장마가 끝났다고 하면 국민들은 비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장마가 끝나고 더 큰 비가 올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이 괜히 그 어떤 마음을 좀 편히 놓을 수 있으니까 장마 시작과 끝을 발표를 안 하고요. 네. 그냥 그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뭐 정체전선으로 비가 오건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가 오건 태풍으로 비가 오건 네. 사실은 뭐 상관할 바는 아닌데 네. 이제 그걸 설명해 주다 보니까 나온 적인데 아마 장마라는 용어에 대한 어떤 용어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 기상청의 의견도 있고 네. 거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장마 끝나고 다시 또 이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거든요. 예, 예. 자 이걸 합해서 그냥 우리나라도 이제 우기 이러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면 장마 끝나면 비가 뭐 안 오고 이렇게 그 오해를 하지 않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거기 기후 변화에 맞춰서 네. 그런 어떤 정책적인 알겠습니다.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뭐 도로 유실 등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끝으로 뭐 도로나 교통 상황 같은 건 좀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네, 도로 교통 상황 많은 부분이 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잘 살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가장 비가 왔을 때 위험한 곳이 보행자들에게는 하천변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사고 사례에도 하천변에서 휩쓸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국 717개소 하천이 모두 통제가 돼 있습니다. 둔치 주차장 등도 전국에서 215개소 모두 통제가 돼 있어서요. 혹시라도 접근하지 마시고 안전선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전국 국도와 지방도도 모두 포함해서 216개소가 통제가 돼 있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은 바로 철도일 겁니다. 예. 예, 일반 열차 선로가 계속해서 좀 운행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발생했던 그 무궁화호 궤도 이탈이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고요. 내일 새벽쯤에야 복구될 예정이라고 중대본이 밝혔습니다. KTX 일부 구간은요. 중지됐거나 혹은 운행을 하더라도 서행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행 상황 등을 살피셔서 이동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윤솔 기자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